6강 친노 정권 사기극 안희정 대 문재인 골라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진을 딱 보고 두 가지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하나는 빨간 옷 입은 여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눈에 딱 띄었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서 하는 건가? 아무리 봐도 한글이 없어요. 여시제 한자고, 미디어데이 이 영어고, 그 밑에 설명해 놓은 것도 영어고. 그래,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 얼굴은 보니까 전부 한국인인데 왜 이럴까? 그 보니까 그죠? 자본은 국경이 없단 말이 있죠. 나는 이 사람들이 한국인이 맞을까? 는 것조차도 의심스러워요. 그냥 자본의 편이다 이런 느낌이 딱 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광재, 나경원, 안희정, 이헌재, 남경필, 김부겸, 그 다음에 이창호 외신기자클럽 회장. 이게 딱 보이는데 여기에서 참 돋보이는 게 이거예요. 나경원 옆에 안희정과 이광재가 써 있네. 여기 또 좌희정, 우광재인가 이런 느낌 확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진짜 저렇게 바꿔가면서 써 있을까? 이걸 좀 풀어봐야 돼요. 그러자면 현 시국에서 이재명을 주목해봐야 됩니다. 이재명을 주목해보면 저 사진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지금의 시국은요,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누구와 대결하고 있냐 하면은 이재명과 오적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알아야 현 시국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촛불혁명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주권자들이 국가를 제압했는데 그 국가가 뭐냐 하면은 1%가 독점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제압하고 그래서 탄핵을 이끌어내고 박근혜 정권을 무릎 꿇게 하고 곧 언제 박근혜 정권은 끝나겠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죠? 아무리 수구 꼴통들이 앉아있는 재판관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탄핵 결정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이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 어디까지 갈까?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대선 부정선거 재판을 아주 개기고 있는 대법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가지고 그들도 제압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1% 국가가 촛불 주권자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촛불이 한국의 양대 권력을
전혀 법이란 그물망을 우습게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두 집단, 국가 권력, 자본 권력을 법 앞에 세워가지고 의법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또 삼성 총수 이재용이 구속이 되었죠.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촛불의 힘, 주권자의 힘이었지만 여기에 이재명의 특별한 역할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죠? 촛불에 앞장서면서 이루어낸 게 이미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것 중에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한국 사회에 감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세 가지 성역을 불과 한 달 사이에 완벽하게 타파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성역은 없습니다. 이건요, 한국 5천년의 역사에서 이렇게 성역을 완벽하게 타파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단 한 번도, 그죠? 왕조시대의 성역은 뭡니까? 왕은 못 건드린 거죠. 유교 이념 못 건드린 거죠. 그렇죠? 그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는 일본은 못 건드리죠. 천황 못 건드리죠. 지금은 미국 못 건드리죠. 재벌 못 건드리죠. 박정희, 이승만 못 건드리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 세 가지 성역을 촛불혁명 과정에서 타파해버렸는데, 첫 번째로 상국이라는 성역, 사실상 한국의 주인인 미국이라는 성역을 타파해버렸습니다. 이거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겠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을 재협상을 통해 가지고 50% 이하로 낮추겠다.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이 물러나도 좋다. 이제는 자주국방으로 가겠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런 방향은 안 된다. 그래서 균형 외교로 나아가겠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균형 외교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주 균형 외교, 더 나아가서는 평화 주도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미 평화 협정을 요구하고 남북 평화를 추진해 가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권력의 성역도 부숴버렸죠. 뭐로 부숴버렸습니까? 이재용을 구속하라. 그 다음 리코법을 제정해가지고 불법 재산 몰수하겠다. 이걸 완벽하게 부숴버렸죠. 국가 권력 성역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촛불의 동행 리더로서 이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제가 동행 리더라고 이 특별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왜 동행 리더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요. 우리가 리더 같으면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리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박근혜 하야하라, 탄핵하라,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걸 전부 선도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렇지만은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게요, 팔로우십입니다. 주권자의 뜻에 따르고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야말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있다가도 주권자가 내려와서 한마디 하라 하면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1시간 이상, 1시간이고 뭐 얼마고 여하튼 요구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자들에게서 그가 맡은 역할을 억강부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자들은 억누르고 강자의 횡포를 차단하고 약자를 북돋아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이재명 팔로워십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재벌을 해체하고 노동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재명의 팔로우십이야말로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권하면은 진짜 주권자들이 그 요구가 그때 국정에서 제대로 공론화되고 토론되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자기가 지향하는 바, 또 촛불이 지향해야 될 거를 민주공화국 건국혁명으로 아예 딱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제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을 해체하고 친노동 정책으로 나아가고 사드를 반대하고 자주국방 평화공존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국가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이재명이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의 어떤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죠? 지금까지 국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국가뿐만 아니라 국부도, 그죠?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1% 기득권, 더 좋게 말하자면 0.1% 기득권,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야, 저러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해? 이 정말 환장하겠네. 이래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재명이 박근혜를 하야하라, 탄핵시키라, 구속하라. 구속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말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이명박이도 구속하자. 이것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거는 뭐 그대로 실행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용을 구속하라. 아무도 그 소리 안 했죠. 오직 혼자 이재명만이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용 구속됐습니다. TV조선은 독극물이다. 반드시 폐간시키겠다. 이 TV조선하고 이재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그거는 제가 알거든요. 싸움 수단을 이들의 어떤
이 뭡니까 이 싸움의 능력 그게 보여요. 이 싸움은요 이재명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한다. 이 얘기는 미국으로서도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 포위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럼 미국 패권이 위기가 와요. 그럼 미국 내부에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개혁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는 이재용이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그죠? 지금 촛불혁명 과정에서 5개의 거대 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지금 이재명 대 오적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오적들이 이제 이재명을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북풍을 마구 불게 했죠. 그런데요, 북극성 2형 중거리 미사일을 쏴 올렸죠. 쏴 올리니까 뭐 이 유승민이니 이런 사람들이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부렸죠. 예? 그런데 한국의 촛불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이런 야 북한 대단하네. 아니 도대체 저 국방부 똥별들은 뭘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반응들입니다. 북풍이 불기는커녕 오히려 남풍이 불어버려요. 그 다음에 김정남 죽음을 가지고 또 이걸 또 북풍으로 활용하려고 막 그 KBS 뭐 여하튼 온갖 방송들이 그죠? 거의 발광적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90% 이상의 한국 주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고 있냐? 김정남이 죽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야 돌겠죠. 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때 최순실이 말이 딱 떠오르죠. 큰일 났네. 이러다가 다 죽어. 어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비한 게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정권교체 사기극입니다. 1% 기득권층들이 그죠? 성역은 어떻게든지 지켜야 저가 뜯어먹을 게 있고 저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성역, 재벌이라는 성역, 그 다음에 조폭 국가의 성역, 이런 건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를 보면요, 국회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보면은 3대 성역에 아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화기애애하게. 이 사람들 보면 내가 정말 앞길이 막막해요. 미국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신체 포기각서라는 얘기는 제가 한 10번 이상 했죠. 이거는요, 보는 순간에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어야 돼요. 한국의 정치인이라면은, 야, 우리가 이 꼬라지구나.
너무나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꺼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느냐, 정치인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재벌 앞에서 벌벌 기기가요. 순환 출자 금지는요, 입밖에 안 내놔요. 진짜 재벌 개혁은 이걸 해야 되죠. 그냥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요. 그 다음에 최악의 반국가 수계, 이승만, 박정희의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도 그죠?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파, 지금 뭐예요? 자유한국당 하는 인간들하고 바른정당하고, 그죠? 이 찬양파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찬양파가 제법 있어요. 국보위에 참여했던 김종인,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문재인, 안희정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반국가 수계 찬양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친묵파, 자기한테 손해 안 보려고 뻔히 알면서도 이승만이가 100만 죽인 거 뻔히 알고 박정희가 최악의 학정을 한 걸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3대 항쟁 과정에 꽁무니를 빼는 대로 빼다가 엉덩이가 볼록하도록 뺐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문재인이 그랬죠. 그 다음에 탄핵이 이제 딱 되는 길로 들어서자 막 손가락 들고 설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죠? 촛불 끄기에 한국의 정치권에서 그죠? 촛불에 정말 제대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은요, 딱 한 사람 보입니다. 이재명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졸졸 따른 정도는 안철수는 졸졸 따라다녔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외에는 그죠? 전부 꽁무니 빼고 엉뚱한 사실상 촛불 끄기에 야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짓을 했냐? 중심 이슈를 확 바꿔치기 했어요. 촛불의 중심 이슈가 뭡니까? 구체제를 청산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 사람들이 개헌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글로 모든 걸 막 집중시키려고 했죠. 네. 깃발 든 게 누굽니까? 박근혜가 깃발 들었어요, 이 일에. 그래가지고 졸졸 따라갔죠. 그 다음에 사당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 짓이 뭡니까? 탄핵 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참 골 때리는 인간들이에요. 나 이런 국회가 만약에 탄핵 그 기각으로 나와가지고 이 야권이 이 합의를 존중한다면요, 아마도 국회 폭파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 얼간이 정치인들이 뭐에 공감대를 딱 모으느냐 하면요, 반촛불 공감대가 어디로 모아지냐 하면은 정권교체 사기극으로 모아집니다.
정권교체 핵심은 이런 겁니다. 반기문이 띄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기문과 누구의 싸움으로? 문재인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교체가 촛불의 뜻인 양 왜곡되겠죠. 그게 아니죠. 촛불은 구체제 청산하고 촛불 대통령, 촛불의 뜻을 받든 대통령을 만들자. 이게 촛불의 뜻이죠. 그런데 촛불을 제대로 따라다니지도 않은 문재인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촛불을 든 양 설치고 반대편에 반기문을 띄워가지고 둘이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사실은 반기문하고 문재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삼상둥이야. 둘 다 칠푼이 따까리야. 이걸 제가 강의를 했죠. 그래서 칠푼이 따까리끼리 대결하는 찬양 따까리 대 호의 따까리 대결에 불과하다. 정권 교체론이라는 건 그걸 제가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반기문이 이제 자멸하면서 사기꾼 막을 내려버렸죠. 자,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죠? 야, 촛불 대통령을 막아야 되는데 이 오적들이 시급하겠죠? 야, 정권 교체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그런 위기의식을 더 느끼겠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촛불의 흐름이요. 처음에는 박근혜 탄핵이었죠. 그죠? 근데 그게 차차차차 뭐로 갔냐 하면요. 이재명 대 이재용의 대결로 갑니다. 촛불 흐름이.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집니까? 이재용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초점이 맞춰지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 여기에도 이재명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12월 3일 날 그 소환 연설할 때, 그죠? 그 빵 먹다 소환돼가지고 연설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재벌 해체, 노동권 강화를 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2월 17일엔 드디어 이재명이 내하고 이름이 비슷해도 괜찮아. 이재용이 구속해. 이재용 구속 요구를 합니다. 12월 17일 날. 거기다가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어떤 여튼, 엄청난 폭탄 발언이 나옵니다. 한국판 리코법을 제정해가지고 최순실, 박정희, 박근혜, 이재용이를 비롯한 불법 재산을 환수하겠다. 돌겠죠. 이거 진짜 도는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이재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성게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부는 독점하고 있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법, 불법 상속을 한 이재용이가 그런 상속을 한 해서 얻은 재산 8조 원 정도 된다는데
그런데 상속세는 16억 원밖에 안 냈다. 이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거는 이재용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돼 저지른 조직범죄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재벌들은, 수뇌부들은 다 조직범죄자들입니다. 조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직범죄 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의 정신이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처럼 리콜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조직범죄로 취득한 불법 재산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재인 지지하는 그 언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유재일의 뭐하고 망치부인하고 파파이스 보면요, 문재인은 친노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이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안 건드려요. 오히려 거의 신격화해요. 나는 조선일보보다 훨씬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선일보요, 박근혜 얼마나 두대는데요. 그래서요, 소위 진보 언론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 정말 대우각성해야 돼요. 언론이 아닙니다.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1월 23일 날 대선 출정식 후에 삼성전자 피해 노동자 농성 텐트에 가가지고 한 1시간가량 머물면서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 출마하는 것은 삼성 너희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야. 이재용과 같은 조직범죄의 수괴는 용서가 안 돼. 조직범죄는 반드시 타파하겠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 사업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죠. 이재용 구속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걸 재천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재명과 이재용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 첫 번째는 이재용이 이긴 듯 했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래가지고 이걸 두둔한 사람은 누굽니까? 안희정이죠. 문재인은 뭐 유감이다 하나마나한 소리 했고, 문재인은. 그렇지만은 2차전에서는
이재명이 승리합니다. 이재용이가 구속되죠. 아직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 이래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초비상,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문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막아야 돼. 그래서 우리 재벌을 호위해 줄 최고 따까리를 구해. 그래가지고 따까리를 찾아 놨습니다. 그 따까리가 누구겠어요? 봅시다. 누가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아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까 사진에서 봤던 여시제라는 데입니다. 왜 여기를 주목하고 있냐 하면 차차차차 얘기가 될 겁니다. 작년 8월에 여시제라는 게 창립했는데 한샘 회장이 4,400억을 기부를 해가지고 창립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 실질적 총수, 오야봉이 누구냐 하면은 홍석현입니다. 여시제라는 걸 이래 보니까, 그죠? 대한민국 오적이 총집합한 곳이에요. 딱 보니까요, 재벌,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그 다음에 대법관 이런 걸 지낸 법조계, 그 다음에 장관을 지낸 이 총리 장관 이런 걸 지낸 관료들, 그 다음에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정치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쭈르륵 모여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까지 착 찍어놨어요. 이들이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순뻥입니다. 거기 누가 진보가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는요, 뭐가 진보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니, 재벌이 진보의, 그죠? 진보의 가장 기본은요, 자본과 노동의 편에, 노동 쪽에서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균형이거나 노동자 쪽 편을 들어야 그게 진보입니다. 자본 편을 들면은 그거는 진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재벌 앞잡이들이 모여가지고 진보 운운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들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요, 사실은 재벌 중심 현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속을 들여다보니까 뉴라이트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언론 보기에 그래요. 이 홍석현이 실질적 총수 노릇을 하는데, 그래서 언론에서 띄워놓은 걸 볼 것 같으면요, 홍석현이 앞으로 통일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띄워놨어요. 참 골 때리죠. 근데 홍석현을 잘 봐야 돼요. 홍석현을 잘 보면요, 사실은 구체제, 오적의 총수가 홍석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국가 독재와 재벌 독재의 독재 혈통, 양대 독재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 매국 독재 세력의 총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홍석현이.
이력을 한번 볼까요? 부모가 홍진기하고 김윤남인데 이 둘 다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아버지 홍진기는 일제 때 판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이름이 도코야마 시니치고 엄마는 중천 참의를 지낸 김신석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친일파 집안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정통 독재 집안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주범 중에 하나가 내무부 장관 홍진기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병철이한테 살살 빌어가지고 이병철이가 오예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석방이 돼요. 이때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의 골수 부역자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가의 인물입니다. 이병철이 홍진기가 사돈가이죠. 그래가지고 이건희하고 그 홍석현의 누나 홍라희가 부부가이죠. 그래서 홍석현이는 이재효의 외삼촌입니다. 정말 삐까번쩍한 집안이죠. 그렇죠, 그죠? 친일, 국가독재, 재벌독재의 백두혈통을 3가지나 이어받은 인물이 홍석현입니다. 거기다가 언론재벌 총수죠. 왼쪽에 중앙일보, 오른쪽에 JTBC를 딱 가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홍석현이 그죠?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노무현과 삼성 커넥션의 주역입니다. 그 따까리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안희정하고 이광재입니다. 이 사람 이제 역할이 드러난 게 언제 뽀롱이 났냐 하면요.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언제 뽀렸냐면 2005년도에 삼성 X파일이 폭로가 됩니다. 이상호 기자가 폭로했죠. 이상호 기자는요, 노무현 정권의 공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상호가 옳았냐, 노무현 정권이 옳았냐는 역사가 판명해 줄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호가 옳았습니다. 노무현은 배신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호가 폭로한 삼성 X파일을, 그죠? X파일의 이 주인공이 홍석현이죠. 홍석현하고 이학수 삼성 부회장하고 통화하는 게 녹음된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 줬는 게 다 녹취가 된 거죠. 녹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홍석현이하고 노무현 그룹하고는 어떻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마도요, 노무현하고 홍석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정치권 전체에서 꼽을 정도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튼 그건 차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친노의 정체를 알아요. 근데 친노는 거대한
그 신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노를 이용하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모멘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무현 신화가 있잖아요. 그죠? 이 노무현 신화를 거부하는 사람 한국에 많지 않아요. 노무현은 불태전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약자를 위해 헌신했다. 그 뭡니까? 운동권 무료 변론하고 한 거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인본주의를 일관되게 추구했다. 일관되기는 모르지만 여하튼 추구했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일생이 그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이 이런 신화가 한국인들 머릿속에서 거의 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요. 친노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과 친노는 마치 영웅과 용사들, 그죠? 이런 이미지를 줘요. 그래서 원칙에 충실한 민주주의자들. 이런 이미지는 거의 확고하게 각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친서민, 강자의 편이 아니고 서민의 편이다. 이건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은퇴해가지고 봉화에 가 있을 때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굳어졌죠. 이런 과정에 친노 세력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초로 노사모가 최초의 각성된 주권자 모임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게 노무현의 죽음으로 폭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그런 과정에서 그 악마들의 행동을 보면서 각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신의 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친노가 제가 전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1600만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친노라는 게 막 의인 노무현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으로서 주권자로서 각성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는 의인 노무현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지 투항한 노무현, 홍석현과 손잡은 노무현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친노 정권 사기극. 이때부터 이제 친노 정권 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한대요. 반기문이 이건 도저히 안 돼 있거든요. 반기문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퇴장한다는 게 딱 보여요. 누가 퇴장시킨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구정 연휴쯤이에요. 그래서 이 친노 정권 사기극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년 오적들의 이재명이 구속시키겠다고 한 그 오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오적들의 공감대가 있어요. 그건 첫째는 촛불을 꺼야 된다. 저 내버려두면 우리가 다 거다. 그런 위기감이 있겠죠. 두 번째, 촛불 대통령을 막아라. 그래서 이재명은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알아요. 홍석현이가 대통령이 나서면 된다.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촛불이 휩쓸고 있기 때문에
정통 매국 독재 정권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아낸 아이디어, 아주 이 뭡니까? 자기들끼리는 굿 아이디어. 그게 뭐냐 하면은 토항친노. 그 기득권 세력에 이미 토항했는 친노들 있죠, 그죠? 그 친노들을 이용해서 친노 정권을 만들면은 한국 사람들이 깜빡 다 속을 거다. 왜? 친노는 정의로운 그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인물이 바로 박정희 이름을 거꾸로 해서 이름을 정의가 아니고 희정희로 지었다는 안희정입니다. 야, 요것 봐라. 아유, 요런 사람이 있었네. 딱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야, 안문 게임으로 몰아가.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돼도 괜찮아.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소위 친노 정권 수립 노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언론이 달라들어가지고 누구를 띄웁니까? 안희정이는 막 띄우죠. 에? 아주 군소 언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군소 언론 이외에는요, 이재명이는 거의 다 배제하고 안희정이는 공중부양을 시킵니다, 완전히. 그래서 투항친노. 그런데요, 문재인과 안희정은요, 똑같은 토항친노예요, 이 사람들이. 둘 다 토항한 친노입니다. 그걸 딱 보여주는 게 거국내각제하고 대연정입니다. 거국내각제하고 대연정하고 다른 것 같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거국내각제는 뭐냐면 박근혜가 대통령 물러나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인정해가지고 새누리하고 민주당하고 대연정을 만들자. 이게 거국내각제입니다. 그거하고 안희정이가 얘기하는 대연정하고 조금도 안 달라요. 안희정은 좀 더 노골적으로 새누리하고 손잡겠다까지 막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두 토항 친노를 활용해가지고 친노 정권을 만들어내면은 이건 꼭 먹고 알 먹고야. 그래서 대선은 뭐가 됐냐 하면요, 양다리 전번에 얘기했죠. 둘 다 딱가리라고. 양다리 딱가리 문제인데 돌림 딱가리 안희정의 딱가리 뽑기 시합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신이 나가지고 골라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나라를 망칩니다. 이 친노 정권은 어떻게 되냐면 3대 성역을 수호하는, 진짜 친노 정권이 아니고 3대 성역을 수호하는 대연합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촛불은 저절로 꺼질 거다 하는 아주 얄팍한 계산을 이 사람들은 막 대가리가 아플 정도로, 쥐날 정도로 막 회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알잖아요. 이 사기극을. 통하겠어요? 안 통합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대선이 그죠? 진짜 정책 대결이나 인물 대결이나 그게 아니고 얼간이 쇼로 전락해요. 얼간이 쇼의 주인공은 누구냐? 오적들이 붕 띄운 안희정입니다. 안희정이 부산대 강연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얼간이가 있을까 싶어요. 부산대에서 정문즉답을 한다는데 이 정말 도사요롱 흔드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정문즉답이라는 게 그죠? 부처나 공자나 예수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사에 달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달통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흉내 낸 게 누굽니까? 법륜이죠. 그래서 법륜 사이트를 내가 가봤어요. 참 골 때리 돼요. 참 한국은 왜 이래 철저하게 망가졌는지. 한국에 좀 잘났다는 사람, 좀 괜찮다는 사람도 그죠? 옷을 한꺼풀로 벗겨보면요. 정말 흉악한 괴물들이에요. 제가 당담을 합니다. 그래서 안희정이도 이런 정문즉답 계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정문즉답 하지도 않아요. 지 혼자 죽이고 싶은 거 다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명박의 4대강, 박근혜의 K스포츠 미르재단, 창조경제도 선한 의지로 가지고 시작했다 이거거든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안희정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한국의 대다수는 뭐냐 하면은 이명박은 사기꾼이라 가지고 4대강 사업을 돈 먹으려고 했다 하는 것, 한국인의 한 8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는 이 뭐예요? 정유라한테 몰빵해 주려고 K스포츠 미르재단 만들었다 하는 거 지금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이건 국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더구나 이런 얘기까지, 인간은 선한 의지를 가졌다, 자기는 무조건 믿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무슨 짓을 하든 그 진정성을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1%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지랄을 해도 그걸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1%보다도 더 형편없는 말이죠. 1%도 그죠? 감히 그런 말을 못해요. 지금 하는 짓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죠? 새누리하고 손잡고 싶어서 나 미치겠어 이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요, 칠푼이보다도 훨씬 위험합니다. 제가 안희정이 그 강연은 안 봐요. 횡설수설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보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가지고 부산대 강연을 일부 봤어요. 일부 이제 들었어요. 들으니까 정말 이 사람은 칠푼이보다도 훨씬 심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칠푼이는 남이 써주는 거라도 읽잖아, 그죠? 이 사람은 지가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도 몰라요. 이건 더 심하죠. 그래서 이 사람 언어는, 언어 장애 수준은 외계인 언어, 방언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20세기 지성사를 부정하면서죠. 해부, 분석, 비판의 지성사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심하고 비판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시비 능력 자체를 범죄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유 능력이 뭐냐면 시비를 가리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요, 지성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성을 종교로 착각할 정도의 개똥신학자예요. 이 사람 딱 한 30명 모아놔놓고 교주 노릇하는 거기 딱이에요.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요, 칠푼이 수령도 아니고 반푼이 교주 돼요. 정말 아찔했어요. 네, 부산대에서 강의하는 거 듣고 아찔했어요. 제가요, 남의 말하는 거는 알아들을 정도는 되거든요. 이 사람은 실사구시가 전혀 불가하고 국정 또 구름 잡는 국정 운영을 할 거고, 그래 되면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9년 이내로 망한다고 그랬죠. 안희정이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분노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그죠? 이것도 웃겨요. 문재인이 나는 공분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대선 부종, 세월호, 촛불에도 언제나, 그죠? 양다리 딱 걸쳐가지고 눈치만 보다가 자기가 이익되는 쪽에 싹 따라가죠. 이 사람 정권 또 팔푼이 정권 되는 건 불 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이 투항 친노의 얼간이 쇼,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언론들도 보면 한심해요. 나는 JTBC도 보면 한심해요. 이게 무슨 대선의 중요한 이슈라고 있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묻고 자시고 해요. 이건 상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는. 이재명도 그런 면에서는 답답해요. 그런 거 상무시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에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죠? 문재인, 안희정은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라.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적폐청산의 대상과 방법을 정말 한국의 주권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특히 리코법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악의 축의 재산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널리 사람에게 이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나는 이재명이 이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친노를 세우려고 한 정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재명을 막는 것인데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친노무현을 앞장세워가지고 친노동자 정권을 막아라 이겁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사기극이 반문 대결이라는 정권교체 사기극에서 안문 대결이라는 친노 정권 사기극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라 게임을 하면서 이재명을 가볍게 제껴버리고 이슈 없는 대선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슈 없는 대선의 핵심이 뭡니까? 아까 얼간 쇼 봤죠? 그죠? 그게 바로 이슈 없는 대선, 말장난 대선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말장난 대선으로 끌고 가자. 이 사람들이 음모가 보이죠? 그렇죠? 그 음모를 직시하고 주권자들이 완전히 깨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권자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노 정권을 이용해서 친노 정권을 막아라. 왜 그런지 이 그래프에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21일까지 1년 남짓 동안의 트윗 삼성과 재벌 비판 트윗을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재명은 삼성 비판이 16번, 재벌 비판이 77번입니다. 71회입니다. 안철수도 삼성 비판이 6회고 재벌 비판이 2회입니다. 안철수 제법이에요. 근데 박원순은 3회, 3회. 문재인은 삼성 언급은 아예 없고, 없을 수밖에요. 왜?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홍석현이하고 손잡았거든. 과거에. 그 다음에 안희정도 삼성 언급이 없죠. 그리고 기껏 재벌 언급이 문재인은 2회, 안희정은 1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재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반재벌이고 누가 친재벌인지 지금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받아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안성맞춤인 후보가 누굽니까? 친노 가면까지 쓰고 있으니까 문재인, 안희정이 딱 재벌 입맛에 맞는 후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그죠? 역사를요 왜곡하면 안 돼요. 박근혜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듯이 소위 진보 세력도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노무현이 삼성과 한나라당에 토항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이미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인터뷰했던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할게요. 결정적 계기가 뭐냐 하면요. 노무현이 대선 과정에서 재벌들한테 정치 자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자기 정치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 그만두겠다 그랬죠. 10% 좀 넘었죠. 근데 그죠? 그게 노무현 정권 하에서 검찰에서 조사한 것에 불과해요, 그거는. 진짜 정치 자금이 얼마였는지는 대선에 투입된 재벌로부터 받은 정치 자금이 얼마였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그게 밝혀졌으면은 노무현 정권 무너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요, 삼성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삼성 엑스파일이 터졌을 때 그 삼성 엑스파일을 덮어버립니다. 역대 정권이 했던 것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노무현한테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엄정해야 됩니다, 역사는. 그래서 2004년 말부터 노무현이 친삼성 반노동 대통령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돌변하냐? 홍석현이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2004년 12월에 주미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로 키우려고 했냐면 유엔 사무총장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낙마해버렸죠. 주미대사로 있다가, 그죠? 그래가지고 그 대타로 나간 게 누굽니까? 반기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노무현 홍석현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은 지금은 아마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홍석현이 대통령 되는 거는 막 거의 99%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는 2005년 7월에는 공식적으로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권력은 누가 쥐고 있다? 삼성이 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요, 정치 권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노무현은 죽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당하게 도전하는 노무현이 아니에요. 정의의 편에 서는 노무현이 아니에요. 서민과 어깨동무하는 노무현이 아니에요. 철저히 삼성과 손잡은 삼성의 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삼성 엑스파일이 7월 한 21일, 22일 날 이제 보도가 되는, 정식 보도가 되는데, 이 보도가 되자 25일 날, 7월 25일 날 노무현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다. 철저히 조사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삼성에서 떡값을 어떻게 줬냐 조사하지 말고 누가 이 도청을 했는지를 조사하라. 그걸 또 폭로했는지를 조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 했던 겁니까? 김긴추의 초음복급집 사건 또 그대로 재판이죠. 노무현이 뭐가 달라요? 노무현이 한나라당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삼성 엑스파일 덮기를 노무현이 짓을 하고 문재인이 주도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엑스파일을 덮으려고 하니까 누구 도움 필요해요? 노동당 도움 필요한 게 아니죠. 민노당 도움 필요한 게 아니죠. 시민사회 도움 필요한 게죠. 그 사람들은 삼성 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노회차에는 국회의원직까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한나라당하고 손잡은 겁니다. 그래서 토항 이후에 노무현은 친자본, 친삼성 정권이고 친노는 친노동자 정권이 절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노동, 반민족 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요, 노동운동 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김영삼 정권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급증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이 노무현 정권이 친재벌 정권입니까? 친노동 정권입니까? 그래서 투항한 노무현은 삼성, 한나라와 대연합을 추진하는데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정치적 능력도 없어요. 이 시기에 가게 되면. 왜? 원칙을 잃어버리면요, 이래 되게 돼 있어요. 노무현의 몰락은요, 토항의 결과입니다. 삼성 돈 먹으면 그래 됩니다. 그게 노무현의 불행입니다. 이런 토항의 주역이 노무현과 홍석현이고 그때 책사 노릇한 것이 유시민입니다. 책사 노릇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집사 노릇한 게 문재인이고 따까리 노릇한 게 안희정, 이광재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 노무현 그룹의 친노 5인방은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이렇게 5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화의 대의, 진보의 대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그죠? 정말 깨고 싶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해야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빠망국론을 앞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친노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보내드립시다.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나라를 망쳤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노무현 신화 역시 또 역사를 되돌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가져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희정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무현 팔이 많습니다, 지금. 노무현 팔이는 노무현을 2번 죽이는 길입니다. 이제 진짜 도전자였던 노무현, 그 노무현을 신화가 아닌 그래도 우리한테 남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합시다. 나는
여전히 노무현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한때에, 그죠? 이 시대의 역사 앞에 도전했던 사람이잖아, 그죠? 맨 앞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신화의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화에서 벗어나가지고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래서 이제 진짜 친노가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 이재명과 함께 가면은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